신통할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남기 박사님, 이번 주에 여론조사 콧에서 윤석열 임기 종료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라고요. 네. 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전화 면접 조사 결과는요. 차트 한번 보시죠. 네. 5년 임기를 다 마친 후에 퇴임하라. 이게 이제 34.7%고요. 그다음에 탄핵으로 파면을 시켜야 된다. 30.9%.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종료해야 된다. 16.9%. 임기 만료 전에 하야해야 된다가 13.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다 마친 후에 퇴임을 바라는 응답자가 34.7이고 반면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의 조기 종료를 바라는 응답자가 61.4%입니다. 네. 그 같은 기간 진행한 ARS 조사 결과로는 27대 70.3으로 정권의 조기 종료를 원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 또는 해임하는 방안 중에는 이 탄핵으로 파면이 가장 많았군요. 네. 네. 자, 임기 단축 개헌은 그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박사님은 임기 단축 개헌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떤 방법이든 하루라도 빨리 그렇죠. 윤석열이 내려오면 좋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거쳐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거부권이 행사가 되더라도 뭐 국회 3분의 2 동의는 필요합니다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데 반해서 개헌안 표결은 같은 3분의 2지만 기명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또 절차상으로 올해 12월 초에는 개헌안이 통과되어야 윤석열의 임기를 3년 안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 초에 개헌안이 통과되어야만 윤석열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 8일 3년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 9일에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내년 5월 9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이 가능합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은 20일 이상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통과되려면 12월 9일에는 최소한 발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2월 5일경에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 만료 40일에서 70일 사이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럴 경우 3월 26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5월 9일에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자, 개헌안 발의 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면 일정상 윤석열의 임기가 3년을 넘게 되는군요. 자, 그럼 안 된다는 말 같은데 박사님 아까 표에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3년 임기 시작이라고 돼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더라도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그 헌법 부칙을 넣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야 임기 단축에 대한 명분도 확보가 되고 국민투표 비용만 해도 한 3, 4천억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첫 임기는 3년으로 해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겨우 9개월밖에 단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임이 가능하되 첫 임기는 3년이 된다면 국민의힘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현행 방식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음 달 초에 개헌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정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내일 14일 이 김건희 특검이 다시 또 발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과연 통과는 될 수 있을지 김남기 박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와 관련된 이 수사 대상을 기존에 14개에서 3개로 줄인 수정안이 발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정이 되면 이 수정안에는 과거 해병대원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 방식의 야당이 빅토권을 갖는 그런 조항이 담길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특검을 통과하는 특검 통과의 바로미터는 사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최근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특검법도 통과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특검법 통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오는 15일이죠. 내일 모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대선 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기소한 사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김남기 박사님, 이번 1심 판결 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예, 이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어느 쪽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느냐로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적지가 않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뭐 국민 판사, 국민 검사가 지금 필요한 때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미 판결문 초안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뭘 믿고 그러는지 여당은 지금 실시간으로 뭐 재판을 하자, 이런 재판 중계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명에 지금 한 100만 이상이 100만 참여를 했는데요. 뭐 많은 민초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15일이 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필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 윤석열의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보여주십시오. 네, 네, 갤럽은 이번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6대 29, 7%포인트 차인데요.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리얼미터는 43.7 대 30.7, 두 당의 격차가 13%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에서는 49.5 대 25.7, ARS는 52.3 대 26.7, 20%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 맞더나 25% 밑으로 똑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네, 한국갤럽 긍정 비율이 이제 17%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기자회견 여론이 반영된 그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22.3, 부정이 75.1%입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은 18.8, ARS는 22.1%의 긍정 비율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지수가 지금 전화 면접은 4.6, 4.0, 그리고 ARS는 3.4, 3.0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부정평가가 75%가 넘은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발표한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탄핵열차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뉴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